네, 반갑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다우지수가 0.9%, 나스닥은 0.2%, S&P 500은 0.3%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베센트 효과라고 합니다. 일단 월가 출신의 인물이 재무장관으로 다시 지명이 되면서 시장의 활성화가 될 것이다. 미국장에게는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들 살펴보고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 휴전, 헤즈볼라가 이제 휴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금, 유가가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일어났고요. 유럽 배터리 경쟁사도 파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과연 2차 전지에게 호재가 될 것인가? 호재성 기사로 써놓긴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또 그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중요한 뉴스는 몇 가지로 좀 압축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한국 증시 최악은 아니다. 삼성전자 빼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사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를 빼고 있다는 얘기죠. 네.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다. 네. 삼전 제외 시 매도 압박이 크지 않다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줘야지만이 증시가 살아나는 거지, 뭔가 착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 있다는 것이 시장에 부담스러운 요소고 악재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시장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 외에 그 주도주 섹터군들이 반등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금융, 인터넷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조선, 이런 것들 포함이 좀 돼야 되겠죠. 이제 주요 업종군들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 올라가고, 즉, 반도체가 올라가고, 다른 업종이 그냥 유지가 돼도 증시는 올라가고요. 삼성이 보합이고, 다른 업종이 올라가도, 증시는 올라갑니다. 근데, 삼성이 내려가면 증시가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하락은 막아야 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기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열심히. 네, 지금 너무 늦은 감은 있다 생각되긴 하는데 그놈들도 싸게 사니까 좋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월가 출신의 재무장관이 온다. 요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소식이 좀 듣습니다. 네. 미국 헤지펀드 키스퀘어의 창립자 스콧 베센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옐런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긴 하긴 한데 헤지펀드 출신이라서 네, 물론 증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은 변동성이 어떻게 이런 노출이 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베센트는 재정 적자 축소를 주장하는 재정 매파. 미국에겐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강달러를 선호하는 미국 우선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재무장관이 이런 사람은 딱 앉아버리면, 야, 우리 달러 올려줘야지 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하지만 트럼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파다. 야, 트럼프가 얼마나 또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야, 트럼프는 그래도 못 이겨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래도 온건파니까 시장에게는 좀 기대감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고 경제와 금융에 두루 어느 정도 그 지식과 또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월가와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미국 우선주의로 가다 보니까 제조업, 재료 이런 전통 산업에 더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베센트가 재무부의 키를 쥔 만큼 산유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좀 밀렸다. 유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의 휴전이 지금 진행이 돼버리면서 금값도 내려갔죠. 유가도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모습들.
자, 안전자산보다는 이제 위험자산 쪽에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도 살짝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또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기술주들은 약간씩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넷플릭스 3.59, 테슬라 3.96 떨어졌어요. 엔비디아는 4% 정도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1위 자리가 다시 애플한테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주들은 약간씩 하락하는 모습이 조금 있었다라고 얘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재무장관의 이러한 소식들은 시장에게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소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전기차 보조금 계속 지급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IRA를 이게 축소하거나 폐지를 해서 전기차 보조금 안 주면 우리가 주겠다. 캘리포니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하고는 잘 맞지 않는 지역이긴 하죠. 자, 아무튼 전기차 보조금 계속적으로 지급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리비아는 13% 폭등을 합니다.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이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것이다. 근데 물론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연방정부가 $7,500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해도 주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것이다. 이만큼 다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다 한 가지는 뭐냐, 테슬라는 제외하겠다. 야, 이것도 재밌겠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야, 테슬라한테는 안 줄 거야. 다른 전기차사. 이 테슬라를 싫어하는 거죠. 캘리포니아가 테슬라를 싫어한다. 자, 이쪽 부분에선 지금 전기차 판매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런 거는 또 약간은 전쟁 같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전기차 종목군들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테슬라는 급락을 했다. 넌 안 돼. 딱 꼬집어서 얘기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약간 미운털이 바뀌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 추가 제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이겠죠. 중국을 겨냥해서 새로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처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또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한 조치가 있을 거 생각되는데 뭐 이거는 사실 뭐 계속 나올 거예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될 테니까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AI 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어. 그러면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이 먼저 두들겨 맞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TSMC도 2.67%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삼성전자도 조금 오버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약간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얘네들은 워낙에 다른 기업들은 다 올라가 있을 때 나는 못 올라갔잖아 억울해 라고 얘기하면서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3%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의 변동성은 약간 생각하셔야 되겠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성은 조금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IRA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2차 전지가 또 올라갈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 애매한 형태가 좀 되어 있다. 근데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이 TSMC를 제외하면 브로드컴, 퀄컴, AMD 이런 부분들은 다 상승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게만 악재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 다 나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주들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살펴보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뭐 특이사항은 별로 없고요. 조선주 잔파도가 일겠지만 우상향 사이클 요거는 뭐 더 안 볼게요. 조선주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흐름도 좋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업황 호전과 연결된다면 더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겠죠. 자, 왜냐면 이 조선주가 정식적인
그런 성수기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하거나 안정화된 어떤 상승 가도를 아직은 접근하지 못했다. 그쪽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정도 얘기를 보시면 되겠고, 전부 다 이제 베센트 관련한 소식 좋아요 좋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된 거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 합의 근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전을 했다고 보여지겠죠? 네, 그래서 금값 3%, 국제유가는 2% 하락했다. 왜냐면 이제 중동 전쟁이 끝난다라고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죠. 중동 불안감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유가. 그래서 유가가 일단 떨어졌다. 자,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죠. 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기가 좋아집니다. 살기 좋아지면 경기 회복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그런 성장주나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금값이 떨어진 것도 당연한 거죠. 불안하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들어갔던 그런 돈들이 전쟁 이제 안 한다고 다시 나가자. 그래서 금을 팔고 위험자산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값도 뭐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한다. 금값이 금값이다. 그런 얘기 나올 때부터 네,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까지 또 가고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금값, 유가 이런 것들의 어떤 하락에 대한 포인트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네, 잘 생각하면서 투자하셔야 되겠죠. 주식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주식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실제로 이런 상품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엔 또 뭐 있나요? 뭐 특별한 게 오늘은 없어 보이죠. 배터리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요거 지금 보조금 계속 지급한다. 이것도 2차 전쟁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지금은 또 없네. 그죠? 네. 더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여기 국제유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있었고, 네. 중국이 진짜 달라졌나? 이거는 봐야 됩니다. 근데 여행주, 엔터주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중국이 진짜 달라졌는지, 아직은 믿지 마세요. 걔네들 처음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하다가 바로 뒤통수 때리는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당해본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2000년대 초반 시점부터 그 차이나 드림 때부터 얼마나 뒤통수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차이나 드림으로 중국에게, 네, 빼앗긴, 네, 그 수많은 자금들이, 수많은 기술력들이, 그게 다, 네, 우리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뭐 계속 중국이 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손 한번 조금 이제 뭔가 조금 풀어주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그러면 안 되겠죠. 중국의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거네요. 요거 유럽 배터리 경쟁사가 파산했다. 2차 전쟁이 과연 호재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왜 이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파산을 한 것이, 이게 왜 반사수의 기대감인가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 이거는 근데 이것 때문에 된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유럽의 최대 배터리 기업인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노스볼트가 퇴장하게 되면서 유럽 시장 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일까요? 네, 왜냐면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이자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경쟁자였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경쟁자였던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왜 파산을 했을까?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파산을 했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중국 배터리 업체를 이겨먹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뭐 이거는 지금 그 하나의 공통된 적군에 있었던 아군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중국 관련한 부분에서의 내용이 좀 돼야 되겠죠. 물론 중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유럽 쪽에서 네, 이 뭐 전기차에 대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네, 고관세 이런 것들을 매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가격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것 같아 보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스웨덴 업체가 빠져나간 자리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은 중국 쪽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 쪽에서 경쟁사가 없어졌다.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막 그냥 치고 들어가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치고 들어가서 없어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중국이랑 싸워야 돼요. 이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좋은 소식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나쁜 소식이다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 지금 당장의 공백, 또 중국 제품을 싫어하는 사람들, 또는 네,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산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로는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잠식해오는 중국의 배터리 산업, 뭐 유럽 최대의 배터리 기업도 견디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라는 식의 네, 부담감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무조건 호재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무조건 호재라고 보기 좀 어렵고 이 유럽 배터리 경쟁사가 파산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요소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호재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보셔야 되고요.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로 연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어떤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2차전지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네. 배센트 효과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에게도 과연 우호적이겠는가? 글쎄요시다. 네. 중동이 휴전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한테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과 유가가 동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것은 증시에게는 호재성 재료로 될 수 있다. 자, 유럽 배터리 경쟁사의 파산은 과연 호재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생각했던 것보다 막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은 느낌도 아닙니다. 일단 기대감 가지고 출발하시고 오늘도 좋은 성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